여러분들 인생에서 꼭 봐야 될 만한 작품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작품 꼭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넷플릭스를 이거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 싶을 정도의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한 번쯤 진짜 꼭 봤으면 좋겠는 작품. 돈을 받거나 광고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거 딱 보고 제가 삶이 바뀌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냥 딱 보고 나서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품을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서 거기서 배운 거 딱 3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 3개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눈을 떴을 때 바뀌어요. 사는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종교적인 얘기보다도 훨씬 개쩔어. 이 3개만 얘기해볼게. 약 파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진짜로 한번 들어봐요. 이 다큐멘터리적 영화 이름부터 얘기해줄게요. 이름이 뭐냐면 기억이 안 난다. 싫어. 미안해요. 스터츠라는 이름의 작품이에요. 와, 알코올성 치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알코올성 치매 때문에 그래요. 술이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몸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스터츠라는 작품이고요. 마음이라고 쳐도 넷플릭스에서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다른 작품은 이렇게 얘기 못 하겠거든. 근데 요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이 존나 힘들거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는 봐야 돼요. 이건 꼭 진짜.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의사분 이름이 스터츠예요. 해외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성공한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이 형을 잃게 돼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 삶이 굉장히 망가지고 힘든 일이 생겨서 정신과 상담을 처음 받았고 그 의사분이 스터츠예요. 근데 저 의사분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배웠던 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해서 만든 작품이 저거예요. 근데 저 작품에서 그 의사분이 처음 나올 때부터 일단 존나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들어오는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라도 정신과 상담에 왔다고 해서 너 인생 좆된 얘기 나한테 할 거면 나가라고.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고. 막 누가 죽었어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 족같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내가 네 감정 쓰레기통이냐? 인생 망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나 씨발 이거 왔으면 네가 힘들어서 왔겠지 내가 그걸 모르겠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환자가 놀래서 얼타고 있을 때 야 재밌는 얘기나 좀 해봐라가 시작입니다. 존나 얼탱이가 없죠 일단.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근데 좀 루즈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근데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 의사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과에 가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되게 힘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 블루다 뭐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아예 이것도 전에 정신과 선생님이 해준 얘기인데 원래 동아시아 문화권, 아시아 쪽 이쪽 문화권은 여러분들이 족같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 넘어가냐면 야 나 때는 더 했어. 네가 지금 그게 힘든 게 힘든 거 같지?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나 때 살았으면. 근데 여러분 이게 됐어. 왜냐하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아 진짜 그런가? 살다 보면 진짜로 그렇게 되나? 그리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코로나 터지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틈이 없어. 거기다가 지금 세대의 차이다 뭐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식의 인간을 꼰대라고 부르고 지칭을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좆된 게 신세대 애들이 올라오는 게 얘네가 싸가지가 없는 거랑 예의랑 이런 것을 벗어난 행동을 보고 개성이 있다 뭐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니까 이게 중간에 가치관 자체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 봐봐. 옛날에는 그냥 존나 힘든 사람을 보면 야 너 좀 쉬어라 쉬다가 일하면 더 낫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냥 가가지고 좀 쉬다가 아 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나와서 일해라 병신아 이러고 이런 느낌으로 흘러갔다면 제가 뭐가 아파서 이제 다 증후군 저는 무슨 뭐가 있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씨발 다 이유가 생겼잖아요. 지금은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존나 시대가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픈 사람들이 존나 많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가장 큰 중요한 파트가 라떼는 마리아 전에 들어는 줬다고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가 있었던 거야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뭔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는 어쨌든 해야 하니까 이 사람들도 라떼는 내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 내가 했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얘기를 이제 인터넷에 써요. 근데 인터넷에 쓰면 어떻게 얘기해? 라떼는 말이야 더 힘든 일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다 공감을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존나 힘든 것 같아요. 화내는 사람들 보면 너무 무섭고 꼰대들 보면 죽이고 싶어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광기가 이게 붙어버리면 여기서 불타 글이.
그러니까 존나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위안을 얻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욕쓴 애들하고 싸우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씨발 그냥 개판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이 되게 존나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민우 형한테 배운 것 중에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막 좀 약간 우울하고 약간 이런 기분이 들잖아. 병원을 가는 게 순서가 아니더라고. 나는 무조건 정신과 병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러분 이게 정신적인 병을 고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는 상담을 받는 거예요. 난 이 순서인지도 몰랐어. 상담원이나 아니면 다른 데를 가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고 그럼 그 상담소에서 최대한 치료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상담사분들이. 근데 만약에 안 된다 그게. 그러면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이제 상담받은 얘기를 듣고 혹시 약 처방이 필요하신가요 하면 약으로 같이 이제 상담하고 같이 치료를 받다가 만약에 진짜로 이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바로 이제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더 심하면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담도 받고 뭣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요런 수순을 거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상담도 살짝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솔직히 비슷해. 우리나라 쪽도 그렇고 정신과 저 많이 가봤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가면 일단 환자 취급을 해. 병원 의사들이. 진짜 내 인생이 망하고 내가 아파가지고 지금 진짜 약을 먹고 있구나 이런 그러니까 그 환자 취급이 되게 어려웠어요. 나는 정신과 갈 때마다 그게 진짜 존나 힘들었거든. 아니 물론 내가 아프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나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가? 그게 좀 약간 힘들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스터츠라는 이 선생님이 항상 제일 빡돌아 있던 게 이런 거래요. 예전에 이제 자기들이 읽던 교본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 얘기 중간에 이제 끊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인생 망한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 선생님이 생각했던 게 그래서 언제 고치냐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직면하고 뭐 어쩌고 다 모르겠고 아니 존나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생각에는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 지랄을 하냐. 그래서 이 선생님이 다른 의사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의사들은 경과를 보고 지켜본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뭔가 얘기할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얘기 못하겠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좋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기하다가 다음 주에 또 볼게요. 이런 느낌이라면 아니 우울증 환자도 감기랑 똑같다. 감기나 아니면 팔 부러진 새끼들이랑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다라는 아예 그냥 지 스스로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냥 해야 될 일을 알려준다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 3개예요. 거기 되게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거 하나만 고치면 우울증의 85%가 없어진대요. 이 3가지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삼각형이거든요. 삼각형 맨 밑에 몸과 나의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 3개만 고치면 인간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몸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솔직히 몸이 건강하면 정신이 그냥 건강해진대요. 이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대부분의 우울증이나 아니면 다른 걸 겪는 사람들은 우울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당연히 몸에 문제가 생길 정도에야 이제 병원에 오기를 시작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저도 지금 그렇죠. 저도 지금 몸이 불어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오래 걷는 것도 이제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깼을 때 피로가 덜 풀린 느낌이고 몸이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면 고쳐야 된다고. 그게 힘든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근데 솔직히 진짜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자신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요즘 운동이 부족해서 숨이 막 가쁘고 그 계단만 올라가도 존나 힘든 것 같다. 그러면 그날 하루에 1시간 정해놓고 그냥 걸으라는 거예요. 운동장이나 아니면 다른데. 걷고 나면 어느 정도 살이 빠지고 체력이 붙을 테니까 그러면 계단 올라갈 때도 숨이 좀 그럴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몸 상태가 몸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아픈 데나 아니면 뭐 존나 불편한 데나 이런 게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 순서다. 근데 이것만 잘 고치면 여기서 이미 85%가 사라진대요. 우울한 생각, 비관적인 마인드, 머리.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야. 아니 몸이 진짜로 여러분 그때 다이어트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몸 진짜 좀 약간 살 뺐을 때 가볍더라고. 정신이 맑았어 진짜. 그리고 몸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도 편하고 이제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면 내가 우울하고 힘들어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제일 친한 사람한테 점심을 먹자고 얘기를 하래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들이랑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겁이 나고 힘들겠지만 밥 정도에 같이 먹을 수 있겠죠. 가서 밥을 먹어. 그리고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도 그냥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제일 어려운 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요건 이제 뒤쪽에 더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건 잠깐 이렇게 치워놓고 이게 일단 좀 너무 충격이었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 3개만 하면 된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아니 그렇잖아. 이거 3개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삶이 좀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보자. 몸이 괜찮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괜찮아. 근데 내가 나를 혐오한다. 과거에 했던 내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두 개가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가 죽일 듯이 존나 미워. 성립이 안 되죠. 행복한 삶이. 예를 들어 내가 몸도 좀 괜찮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괜찮은데 자꾸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걸 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 그러면 행복한 삶이 성립이 안 되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몸이 아파. 다른 사람도 관계도 괜찮고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만 내 몸이 아파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더라고. 삼각형으로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존나 충격적이다. 3개만 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3개만 하면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이 막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하겠지 뭐 어쩌고 하면 행복하겠지. 아니야 이거 3개야. 딱 생각해보니까 우와 씨발 존나 단순한 거였네 삶이. 그래서 이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거 보다가 근데 좀 그거 3개가 인생의 전체라고 하기에는 존나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김준표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김준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저는 간단한 얘기로는 저희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돈으로 3개 다 살 수 있지. 살 수 있죠 정확히. 그러니까 돈을 내가 어느 정도 딱 벌면 나는 내 인생을 끝내려고 했어. 죽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인생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요 3가지랑 친해지지 않으면 이 앞에 있는 3가지가 돼도 정신적으로 이 3가지를 인정하지 못하면 평생 불행하대요. 이 3가지가 뭐냐? 고통, 2번째는 불확실성, 3번째는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이 3가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고통은 뭐 예를 들어 단순한 여러분들이 종이에 비거나 뭐 찔리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으로 뭐 갑자기 뭐 다른 사람한테 무슨 욕을 먹는다든가 뭐 존나 많겠죠. 2번째 불확실성. 우리 엄마는 오늘 김치를 담그려고 모든 걸 준비를 했는데 배추를 안 보내줬어. 가게에서 배추 노쇼 때문에 어머니 멘탈이 나가버렸죠. 불확실성. 그다음 마지막 3번째 끊임없는 노력은 어차피 살려면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내가 돈을 몇십억을 벌어가지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을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컵라면에 물이라도 데워야 돼. 그 노력이라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돈 그만큼 벌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될까요?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한대요.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을 딱 정해놓고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최근에 이걸 착각하고 있었어. 내가 한 30억 벌면 이 3개가 없어질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이걸 대체로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루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이 이상향에 대해서 올라가면, 그리고 이걸 채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가서 내가 5억 버는 게 첫 번째 목표에서 5억을 벌었어. 그러면 더 벌고 싶어져서 10억이 돼요. 더 하고 싶어서. 운동도 똑같아. 내가 초를 줄이고 싶었어. 줄이면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되고 다른 목표가 끊임없이 그렇게 가거나, 혹은 진짜로 내가 큰 이상향이 있으면 거기서 터져버린대요. 끝나는 거야 그냥 인생이. 우울증이 오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고 나 왜 이렇게 살지? 공허해진대요. 결국 게임 엔딩처럼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이 3가지는 고통, 불확실성, 끊임없는 노력. 아니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나왔던 게 이 새끼 아무것도 모르네. 왜냐면 인간은 원래 자기가 믿는 게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전곡을 찔리면 무조건 반박해요. 에이 씨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영상을 멈추고 내가 존나 고민해봤거든? 근데 진짜 그런 거야. 내가 유튜브 10만 딱 넘었을 때 야 30만쯤 되면 연예인인데 30만만 딱 됐으면 좋겠다. 진짜 내 인생 30만이면 끝난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넘었거든요 30만? 이제 50만 가까이 됐어. 48만. 그러니까 50만 막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 해놓고 계속 위로는 올라가고 있어. 혹은 진짜 큰 목표가 있다고 치자. 내가 30억 벌고 싶어. 벌었어. 그렇다고 고통이 안 없어질까요? 아니야, 없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점점 나이를 먹을 거고, 오늘 김치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듯이 갑자기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아프면 그건 나한테 고통이거든? 거기다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정확히.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30억 벌어도 내 인생은 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3개랑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존나 충격이다. 이 2가지만 알아도 일단 끝났구나.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감정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선생님이 최면도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최면적인 내용도 이제 중간에 두세 번 정도 나오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는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우리는 고통, 불확실성 중에 불확실성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파업한다 그래가지고 열차가 섰어. 그 시간까지 꼭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못 갔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철도 파업하니까 내가 택시를 타야 되겠구나. 그걸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나는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띵하지. 머리 특히 나 같은 케이스는 더 띵하죠. 왜냐면 나는 계획을 다 세우는 편이니까. 근데 그때 그 감정에서 와 진짜 죽어야 끝나지 시발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감정을 바꾸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나오는데, 눈을 감고 억지로라도 고마운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고마운 것.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방송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몸이 진짜 어제 존나 안 좋을 뻔했거든. 나 며칠 전에 축구 갔다 오고 나서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때부터 목도 칼칼하고 약간 오늘도 약간 몸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컨디션 안 좋을 텐데 오늘 방송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방송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이 형한테 감사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용이 형한테 약간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용이 형한테 제가 사과를 드렸거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근데 용이 형이 그 사과를 받아줬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지금 엄마한테도 솔직히 고마워. 결과적으로 김치를 저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 먹이려고 하는 건데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렇다는 것.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한테도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 저녁에 짜파게티 끓여 먹었거든? 짜파게티가 집에 있음에 정말 고마웠어. 왜냐면 추운데 나가기 싫었거든. 그리고 낮에 수육 사러 갔던 정육점 사장님한테도 고마워요. 나를 알아보더라고. 유튜버로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들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세우고 이제는 누구 때문에 고마웠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고마운 게 이렇게나 많구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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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눈을 딱 뜨면 그때 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냥 아까 여러분 개빡 돌았던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것조차 고맙지는 못할 수 있어도 적어도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많은 고마움이 있었구나. 그냥 내 스스로 원래 화라는 감정이 끼면 다른 감정이 들어갈 틈이 없대요. 근데 잠깐 눈을 감고 명상을 해서 이 상황을 만들면 감정이 어쨌든 바뀐다는 거죠. 개빡친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한 두세 개 소개돼요. 그 영화 속에서. 근데 그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저는 막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나서 와 이것도 진짜 장기 콘텐츠로 정말 좋겠구나라고 싶었던 게,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고 이 작품 속에서 배울 점이 있었을 때 이걸 소개해주는 콘텐츠도 되게 괜찮겠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분명히 이걸 받아들이는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다를 테니까 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스터치라는 이 작품을 보고 인생에서 지금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존나 뜬금없지만 진짜 작은 기적은 스스로 시작해야 된다고 지금 팔굽혀펴기 하고 있거든요. 매일. 그 작품을 딱 볼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딱 해야 되겠다. 뭐 살이 빠지든 뭐 안 빠지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하루하루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행복했어요. 진짜 그 작품 보고 나서 좀 뭔가 답을 찾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꼭 보세요. 정말 진짜 꼭 보셔야 될 것 같아.